안녕하세요. 김혜승 강사입니다. 2019년 9월 A형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후에 위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랭크 함수를 이용합니다. 보통 랭크 함수는 내림차순이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름차순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보통 1등이죠. 그러니까 100점이 1등이라고 본다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오름차순 순위란 얘기는 예를 들어 달리기는 10초보다 20초가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10초가 1등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두 개의 경우라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격과 관련된 것들을 싼 금액이 더 높다라는 순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 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자, 먼저 는 랭크 rank 랭크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fx 버튼을 딱 눌러서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랭크 순위를 구하려고 해요. 넘버 어떤 수죠? 지금 저희가 범위 잡은 것 중에 첫 번째 셀에 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숫자는 이 가격. 현재 여기는 I5셀은 G5셀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수리를 맡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REF는 레퍼런스죠. 전체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가격의 G5셀부터 시작해서 전체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순위 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I5셀은 G5셀을 가지고 구하고요. 그 다음 I6셀은 그 다음에 G6셀 가지고 구합니다. 하지만 참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G5부터 G11까지는 F4키를 한번 누르셔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조하는 범위가 바로 이 범위가 될 거고요. 자, other 방법이죠. 방법. 자, 읽어볼게요. other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에요. 우리는 오름차순이니까 0이 아닌 값 1을 쓰시면 되겠죠. 자, 컴퓨터는 0하고 1 가지고 사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true는 1, false는 0 쓰는 것처럼 0이 아닌 값 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냥 엔터를 누르면 답을 하나만 구해줄 거고요. 제가 범위를 다 잡고 들어왔으니까 컨트롤 키랑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등부터 가장 작은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이 위자를 붙여도 되지만은 이렇게 답을 구해놓고 확인이 되시면 그때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위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 연사자입니다. 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연결 연사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위라고 쓰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답을 구할 곳을 선택을 하고요. 상품 코드는 이쪽에 있네요. 자, 125-PT라고 해요. T네, T. 이 D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가 C면 C타입이고 P면 P타입이래요.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P는 P타입이고 그 다음에 C는 C타입이고 나머지는 그냥 V나 뭐 T 같은 경우는 그냥 공백 처리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도 이제 문제를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이면 C타입. 그러니까 if 함수가 필요하겠죠. C라면 C타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C가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시는 B5셀을 보더라도 125-PT라고 다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write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if 함수 안에 저희가 이제 write 함수가 들어가는 다중함수가 되겠죠. 자, 는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모든 함수는 등호 함수 이름 가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fx 버튼을 딱 누르셔서 첫 번째 조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write 함수예요. 이거는 좀 쉬우니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ri
GHT, 라이트 함수. 자, 어디요? 자, 상품 코드죠? 여기 있는 애. 콤마, 한 자리가 필요하죠. 1, 가로 닫고. 자, 여기 있는 애가 는, 같다. 처음에 물어본 게 C였어요. 그죠? 큰 따옴표, 텍스트니까요. 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false라고 나온 거는 얘가 C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값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true나 false가 들어오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이거는 C 타입이냐 물어보고 또 P 타입이냐 물어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를 해놓는 편입니다. 범위 잡고 Ctrl C. 자,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C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 타입이라고 쓰고, 자, 탭키를 눌러서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참과 거짓을 물어보셔야 되겠죠. C타입은 어차피 참으로 끝났습니다. 거짓에서 P타입이냐 물어보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if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if 쓰시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두 번째 if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다시 if 함수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논리 검사 들어가죠. Ctrl V. 자, 이번엔 C가 아니고 아까 뭐였어요? P 타입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P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P 타입이면 여기다가 P 타입이라고 쓰시고 탭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를 이렇게 두 개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면 fals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공백 처리하실 때는 여기 우리 보시면 P타입 쓴데도 큰 따옴표가 들어간 것처럼 글씨가 있는 자리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백 처리는 큰 따옴표를 두 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trl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T인 경우라면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V도 공백 처리, R도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P타입하고 C타입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7월인가요? 8월에서 나왔던 문제겠죠? SUMIF하고 COUNTIF입니다. 그래서 보통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많이 구하시는데요. DAverage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합계를 구한 다음에 다시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함수고요. 여러분이 이건 조금 어려우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SUMIF. 좀 어려웠네요. 제외한이니까 보통 뭐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상이거나 뭐 이하거나 그러는데 제외하는 얘기는 뭐예요? 차량용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함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차량용을 제외한 제품에 저희는 평균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죠? 서미프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미프 함수는 박스가 3개였고요. 카운트이프 함수는 2개였어요. 서미프하고 카운트이프의 차이점은 실제 더할 범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차량용을 제외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겠죠. 서미프 첫 번째 박스는 이 범위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조건은 차량용이 아니냐 물어볼 거고요. 실제 더할 거는 리뷰죠. 이쪽 부분이겠네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서미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프. 자, 그리고 FX 버튼. 자, 요거 박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범위, 조건, 범위, 조건만 있을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쉬워지실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최소한 5번 이상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범위 갑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이죠. 주거리 범위니까. 이렇게. 자, 여기는 차량용이 아니었어요. 아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차량용이 됩니다. 자, 탭키 누르고요. 실제 더할 범위죠. 리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얘만 먼저 구해 볼게요. 엔터. 5480 맞는 거 확인해 볼까요? 차량용이 아닌 거죠. 이렇게 클릭, 클릭. 자, 현재 여기 있는 범위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합계 5480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 푼 다음에 그리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어가서 푸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48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커서를 같이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썸이프만 구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평균이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가 되겠죠. 자, 여기 가셔서 나누기 슬래시 그리고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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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이렇게 됩니다. 자, count if 함수 커서 있을 때 fx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count if 함수가 이렇게 마법사가 나옵니다. 자, 아까 박스가 3개였죠? 지금은 2개입니다. 범위랑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류가 차량용이 아니게 되겠죠? 아니다. 차량용이 됩니다. 자, 큰 따옴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위에 눌러보시면 저절로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다. 맞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계에서 개수를 나눈 평균 이율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사용자 총 평점입니다. 자, 이거는 참 거의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함수가 어려우셔도 한 2개 정도는 푸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 맞으시면 여러분들이 A 등급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만 맞고 뭐 7번에 있는 족구부 서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안전하게 가실 거라면 한 2개 정도는 풀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확률이 좀 더 높아지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브이로그 함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라지나 스몰이나 또는 맥스나 미남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풀어보셔도 여러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랭크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진 않거든요. 몇 번 푸시고 나면. 그래서 이 정도만 푸셔도 나머지는 좀 한 2개 정도는 좀 어려운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2-3문제 정도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크다죠? 그리고 옷도 라지 스몰 사이즈 있는 것처럼 큰데 몇 번째로 크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2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닌 아이고,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거 다 입력하지 않아도 라지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위 키죠. 자, 모르겠으면 fx. 자, 여기 보면 배열 또는 데이터 범위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자의 총 평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평점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용자 총 평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보면 정의된 이름이라 그랬으면 아마 이 문제 푸실 때 이름 정의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잡으면 저절로 이름이 나올 거고요. 또는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평점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또는요.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아마 여기 평점이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키값은 여기 2번째였죠.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퀵차지 3.0 평균 가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 함수인데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퀵차지 3.0이라는 조건. 여기 퀵차지 3.0. 그래서 아마 이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average. 그냥 average면 평균. 앞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건이 있는 여러분이 평균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를 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를 포함한 전체에서 어떤 필드의 값을 구할 건데 필드 포함해서 조건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자, 수식 입력주로 가셔서 는 DA라고 쓰고요. DAverage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요. FX. 자,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가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였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가 이쪽은 우리가 답을 구하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였고요. 실제 우리가 본문 필드명하고 데이터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필드를 구할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볼까요? 여기 가격의 평균이었어요. 그죠? 가격 또는요. 1, 2, 3, 4, 5, 6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엔 6을 써볼까요? 저번에 제가 풀리겠던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6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뭐였냐면 퀵차지 3.0이에요.
근데 퀵차지 3.0만 클릭하시면 안 돼요. 분류가 퀵차지 3.0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혹시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분류가 초고속은요? 그런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르게 여러분이 뭐 여기서 입력을 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만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출시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일은 브이로그 함수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상품명에 따라서 출시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명이 만약에 여기 뭐 대시 크랩이었다면 출시일은 누가 돼요? 얘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여기서부터 출시일까지만 필요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상품명부터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필드명은 값이 아니에요. 가져온 값에 따라서 출시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필드는 데이터베이스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실제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시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는 vlookup 함수죠. vl. 자, vlookup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fx 버튼을 누르시고요. lookup 밸류 찾으려고 하는 값이 얘가 되겠죠. 자, 테이블 어레이 범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MD부터 시작하셔서 출시일까지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있죠,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6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써있죠? 열번호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컷을 갖다 냈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false 또는 0이라고 쓰면 되죠. 1이라면 true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false라고 쓰지 마세요. 가끔 오타가 나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6개 문제를 여러분하고 풀어봤고요. 여러분 풀어보셨으면 답이랑 또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답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비교해 보시고요.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